돌아왔다, 자유다. 오늘 인천공항 입국장에 울려 퍼진 한마디입니다. 오후 3시 23분 우리 국민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은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첫 소식 전다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5시간가량 비행을 마친 우리 노동자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공항에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하자 화답합니다. 대부분 구금 당시 옷차림 그대로입니다. 피곤한 기색은 역력했지만 고국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에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공항을 나서자 비로소 긴장이 풀렸는지 무사기 안에 기쁨을 만끽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기내식으로 먹은 비빔밥 한 그릇도 위로가 됐습니다. 비빔밥을 기내식으로 처음 먹었는데 입국했는데도 푹 참았습니다. 좋진 않았어요. 전세기에 탄 임산부 1명을 비롯해 나머지 구금 한국인들도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강 괜찮으십니까? 이들은 곧장 회사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 3시간 전부터 마음 졸이며 공항에 도착해 있던 가족들은 감격과 눈물의 상봉을 이어갔습니다. 8일 만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살피며 70대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공항에서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기다린 정부 관계자들도 박수로 이들을 맞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구금 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함께 건강검진, 한 달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귀국하신 그 분들이 안정적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귀국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마련한 차량을 타고 기다리던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강릉의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많게는 80mm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강릉의 조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지금 보니까 강릉에 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은데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뒤로 보이는 게 바로 그 장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제 뒤로 이 빨갛고 네모난 장비는 주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 주 펌프로 연결된 굵은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길이 25m, 폭 20m, 2.5m 깊이의 우물로 이어집니다. 이 우물 안에는 수중 펌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퍼 올리면 주 펌프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지름 30cm짜리 소방 호스를 타고 약 1km 떨어진 정수장으로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장비의 이름이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소방 호스 한 개만 연결해서 분당 10톤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로 치면 14,400톤입니다. 소방 호스를 최대 3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또 호스 하나당 보내는 물의 양을 분당 15톤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6만 톤 넘게 물을 보낼 수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장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은 하천에 물이 없어서 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에 있는 도암댐에서도 하루 10,000톤씩 수용하기로 해서 강릉 시민들 생활에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네, 관로 설치 공사와 이 수질 검사를 거쳐서 오는 20일쯤부터 도암댐이 비상 방류에 들어가면 강릉시에 하루 10,000톤씩 물이 공급됩니다. 여기에 이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까지 더하면 하루 2만 톤이 넘는 원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어제 강릉 지역의 하루 물 소비량은 75,000톤, 공급량은 36,000톤 정도였는데요. 새로 확보하게 되는 물의 양을 더하면 공급량이 거의 6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빗방울이 조금 보이고 있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번 주말의 비로 가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가운 단비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후 5시쯤에 이 빗줄기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내놓은 강릉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모레 새벽까지 30에서 80mm입니다. 조금 전 오후 5시에 나온 예보에서 이 예상 강수량이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물이 끊겨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 정말 조금이라도 비가 더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좀 제발 좀 많이 와가지고 아주 진짜 남대천 물이 잘잘잘 흘러가고 이랬으면 좋겠어. 네, 강릉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6%입니다. 이 한국농어촌공사 한 관계자는 80mm 비가 내리면 저수율이 오를 거라면서도 상승폭은 한 자릿수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네, 강릉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측에 그림을 건넨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림은 김 씨 오빠의 집에 걸려 있었는데 특검 수사를 앞두고 갑자기 장모 집으로 옮겼다가 들통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압수수색 당시 집에 걸어놓은 걸 괜히 옮겼다는 식으로 푸념했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수사는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우원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발견하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그림을 산 사람이 김 전 검사로 확인됐지만 자신은 김진우 씨 부탁을 받고 대리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인사나 총선 공천을 대가로 1억 4천만 원대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림 구매 시점은 2023년 1월로 김 전 검사가 대검찰청에서 현직으로 일하던 시기입니다. 김진우 씨가 그림을 숨기려 했던 정황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우원 화백의 그림은 김 씨가 집에 걸어놓고 있다가 장모 집으로 옮긴 탓에 들통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림이 옮겨진 건 지난 7월 16일로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이틀 뒤였습니다. 그 전까지 집에 걸어놨던 그림을 김 씨 측이 갑자기 옮기는 것을 CCTV로 확인한 특검이 그림 출처를 추적하게 된 겁니다. 김 씨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괜히 집에 걸려있는 그림을 들고 왔다는 취지로 푸념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그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측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를 걸어 발표 내용을 바꾸라고 압박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식별된이라는 표현을 빼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식별된 인물 중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애순이라는 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관식이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전화한 건 지난 2023년 8월 국방부가 최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기로 돼 있던 당일 오전 10시쯤입니다. 이종섭 장관이 전화해 발표 내용을 수정하자고 했다면서 수색 활동을 부여받은 4명이라는 표현과 4명 앞에 붙어있는 문제가 식별된이란 표현을 빼자고 말합니다. 4명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 앞에 붙어있던 문제가 식별된이란 표현을 빼자고 했다는 겁니다. 수사단장이 장관님 지시라면 대변인실에 얘기해서 빼라. 나는 못 빼겠다고 맞서자. 박 전 보좌관은 발표에선 빼고 백브리핑으로 설명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수사단장이 재차 그건 군사보좌관실 조사 결과가 아니냐고 맞서자 다시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면서 통화가 끝납니다. 결국 이날 오후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 내용을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담아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압박 의혹엔 말을 아꼈습니다. 최상병 사건 혐의자 줄이라고 압박하신 건 맞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발표 당일 통화에 앞서
8월 16일, 8월 20일 등에도 압박성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참고인 신분이던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수개월 전에도 이 여중생에게 접근한 적이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매일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8분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르는 남성이 딸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귀가 중이던 여중생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드라이브를 하자며 얼굴을 만졌고 이 과정에서 팔을 잡아 끌어당겼는데 여중생이 강하게 거부하자 곧장 도주했다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3시간 만에 1km쯤 떨어진 주거지에서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가서 접근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약취 유인 쪽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남성이 피해 여중생에게 접근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중생이 수개월 전에도 인근 공원에서 남성이 말을 걸어왔던 사실을 기억해 경찰에 알린 겁니다. 남성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봤고 유인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이 주변에서도 발생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랬죠. 손주 키우는 그 입장에서 놀랬어요. 엄마가 데리러 가야 할 그런 형편이 돼버렸네요.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범행 전 남성의 행적을 파악해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도 밝혀내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